오늘은 2026년 5월 1일입니다. 어제는 2026년 4월 30일이었죠. 캐나다 연방이민부 IRCC 리나 디아브 장관은 4월 이내에 소위 TR2PR 2기 세부 내용을 알려주겠다고 공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언은 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캐나다 이민파는 리나 디아브 장관의 행보 때문에 이런 판국입니다. 제 스레드 게시물을 보신 분들은 이 밈 이미 보셨겠지만요. 지금 이민자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변호사 그리고 오늘 얘기할 인권단체까지 이민자 쪽에 합세를 해가지고 지금 연방이민부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IRCC 연방이민부는 타짜 기업가나 악덕 컨설턴트들만 이득이 되는 그런 식으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키아리 채널 최초의 영어 영상을 보신 분들 그리고 지난번에 그 IM 캐나다라는 사짜 기업가의 채널에 리나 디아브 장관이 직접 출연해가지고 인터뷰를 했던 그 내용을 다룬 영상을 보시면은 이미 내용을 알고 계실 텐데요. 지금 리나 디아브 장관의 행보가 딱 이 밈 짤방과 똑같은 꼴입니다. 이제 4월 달력이 5월도 넘어갔죠. 그리고 리나 디아브 장관은 또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리나 디아브 장관의 애매한 행보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정보의 조각들만 가끔씩 띄엄띄엄 던지는 식으로 지금 공지를 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요. 캐나다 이민변호사 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서신을 내서 리나 디아브 장관의 잘못된 행보를 바로잡고 정확한 정보를 빨리 내놓으라는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주민 권익 네트워크, Migrant Rights Network라는 곳에서 힐라처럼 공식 서신을 또 냈는데요.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들으시면 가치가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2026년, 2027년에 외국인 노동자 최대 3만 3천 명에게 신속하게 영주권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오늘은 4월 말일이다. 어떠한 기준도 게시하지 않았고 신청 프로세스도 전혀 공지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이민자들은 아직도 소문, 추측 그리고 이민 컨설턴트들의 광고에 의존하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다. 당 단체는 장관이 즉시 공식 창구를 통해 명확하고 완전한 세부 내용을 여러 언어로 공지할 것을 촉구한다. 상입니다. 이 마이그런트 라이츠 네트워크에 대해서 얘기를 간단히 해드릴게요. 이거는 캐나다 전역의 38개 이주민 권익단체, 그러니까 단순히 이민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목적으로 캐나다에 체류해 있는 모든 외국인들을 통칭하는 의미의 마이그런트, 그 사람들을 위한 권익단체들이 전국적으로 연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단체를 조직을 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단체들은 풀뿌리 단체이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목소리가 작고요. 그래서 목소리 크게 내기 위해서 조직한 중앙연합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네트워크인 겁니다. 자세한 얘기 들어가기 전에 TR2PR 2026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2026년, 2027년 2년 동안 총 3만 3천 명을 선발한다고 하고요. 세부 일정 및 연간 선발 인원수는 미정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그레이션 레벨스 플랜에 나왔던 공식 웹사이트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 확정된 거고요. 그 공식 웹사이트에서는 스킬드 워커들을 뽑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리나 디아브 장관이 여기저기 인터뷰에서 띄엄띄엄 밝힌 내용을 모아보면은 현재 근무 중이고 대략입니다. 2년 정도 근무 경력이 있는 이민자가 대상이 될 거라고 하고요. 현재 CMA 외 지역, 이 CMA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전 영상들에 이미 몇 번 해놨으니까 자세히 안 하겠고요. 인구가 10만 명 이상이고 도심권에 5만 명 이상이 사는 지역이 CMA 지역에 들어가고요. CMA 지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TR2PR 2026에 해당이 안 됩니다. 안 뽑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작은 동네에 살아야 합니다. 선발 방식은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 풀제가 될지 별도 접수제가 될지 접수제가 된다면 선착순이 될지 모릅니다. 아직. 지금 장사꾼들은 전부 다 접수제의 선착순이 될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상담을 유도하고 계약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잘 모릅니다. 다만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은 접수제의 가능성이 높긴 하고요. 선착순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선착순이 정말로 안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그리고 대상 직군에 대해서는 필드 워커들이 될 것이다라고 공식 웹사이트에 밝혀진 것 빼고는 없고요. 부족 직군이 될 거라고 정황상 예측은 가능하지만 이것도 확정된 바는 없고요. 일부 장사꾼들이 티어 4나 5, 그러니까 비숙련, 저숙련직도 시골 동네니까 포함될 거라고 의견을 내비치는데 이건 순전히 뇌피셜입니다. 뭐 뇌피셜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될 거라는 뜻은 아니에요. 될 수도 있죠. 얻어 걸릴 수도 있긴 하지만 설령 그렇다고 해서 어떤 직종이 선발 대상이 되고 어떤 직종이 빠질지는 모릅니다. 아직. 계속 진행을 할게요. 지금 리나 디아브 장관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의전에 약간 심취해 있습니다.
그 젊고 자칭 혁신적인 기업가들 만나러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너무 맛이 들려 있어요. 슬라이드 왼쪽을 보시면은 이 사람은 어플라이보드라는 실제로 굉장히 성공한 스타트업 업체의 CEO입니다. 2월 18일 날 캐네디언 클럽 토론토라는 컨퍼런스에 가가지고 이 사람과 앉아서 대동을 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뭐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인포멀한 자리였습니다. 표정 보시면은 뭐 아시죠? 굉장히 밝죠, 표정이. 가서 월드컵 얘기하다 왔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이번에 큰 문제가 된 그 아임 캐나다라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했던 영상의 일부인데요. 4월 1일에 인터뷰를 한 게 4월 18일 날 공개가 됐고요. 이 맥스 메딕이라는 자는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사실상 고스트 컨설턴트, 그러니까 무자격자 이민 컨설턴트나 다름없는 행동을 한 정황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 상황이고, 지금 이민 변호사 협회와 언론에서 이 출연 건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그 이민 관련 웹사이트를 닫아버리고 튀었습니다. 지금 잠적한 상태입니다. 사자 가능성이 농후해요, 솔직히. 지금 리나 디아브 장관은 이러고 있을 때 4월 22일에 변호사 협회에서 촉구 서신을 보냈고, 그리고 이번에 4월 30일 지금 시점에서 어젠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마이그런트 라이트 네트워크에서 촉구 서신을 또 시일라처럼 보냈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타임라인을 다 보면은 2025년 11월에 발표했던 이미그레이션 레벨스 플랜에서 이 소위 TR2PR 2026을 처음 이야기를 했고요. 3개월 동안 아무 얘기도 없다가 갑자기 2월 달에 리나 디아브 장관이 욕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노가리를 까고요. 그전에도 뭐 의회에 안 나온 건 아니지만 맨날 그 의회에 나올 때마다 질문 받으면은 맨날 회피하는 답변만 하고요. 그 오타와 프레스 컨퍼런스 룸에서 하는 기자회견실에서 하는 공식 발표는 거의 진행을 한 바가 없습니다. 리나 디아브 장관은. 그리고 이런 비공식 석상에 나와가지고 중요한 정보들을 찔끔찔끔 던지고 있고요. 2026년 3월에는 그래도 유력한 공신력 있는 일간지인 토론토 스타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TR2PR이 소프트 런칭했다, 개시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세한 내용은 4월 중에 명확하게 자세히 알려주겠다. 자, 여기에서 일종의 약속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4월 18일 날 공개된 이 인터뷰에서 CMA 지역, 도시 지역 외 사람들을 뽑을 거고 2년 정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을 거다. 이 두 가지 정보 조각만 던지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얘기한 게 이 4월 중에 명확히 자세히 알려준 꼴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더 이상 좌시하지 못한 변호사 협회가 4월 22일 날 촉구 서신을 보내고, 그리고 4월 30일에는 이주민 권익 네트워크, 오타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이주민 권익 네트워크인 마이그런트 라이트 네트워크에서 서신을 또 보냈습니다. 지금 사방팔방에서 두드려 맞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듣보잡 한국어 유튜버도 지금 비판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자, 일단 이민 변호사 협회에서 비판한 내용, 이거는 영어 영상 있죠. 키아리 영어 영상에서 이미 얘기를 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안 보신 분들 많을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자세히 간단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다. 일단은 이거는 저도 이미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공식 IRCC 채널, 그러니까 캐나다 CA의 웹사이트 또는 오타와 프레스 컨퍼런스 룸이 아니라 SNS 같은 거, 그리고 이런 비공식 인터뷰 같은 데 나와가지고 정보를 찔끔찔끔 공개한다. 이 실라의 레터에 따르면 released piecemeal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음식 조각을 이렇게 하나하나 톡톡 던져두듯이 찔끔찔끔 던진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좋은 표현이죠. 이러는 바람에 정보가 완전하지가 않죠. 다 퍼즐로 짜맞춰야 되고, 짜맞춰도 모든 요건이 다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상업적인 플랫폼을 통해서 먼저 전파가 된 겁니다. 이 채널을 통해서 전파가 되고, 요 밑에 이 악덕 RCIC나 그런 사람도 있죠. 거기에다가 양념을 쳐가지고 굉장히 희망적인 양념을 치거나 굉장히 포모라고 합니다. FOMO. 포모를 유발하는 식으로 약간 분위기 몰이를 해가지고 사람들의 상담과 계약을 유도하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이민자들에게 불필요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정보가 성급한 결정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이런 컨설턴트들이랑 계약을 하기 때문에 수수료도 불필요하게 돈을 지금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정보 공백을 악덕업자들이 뇌피셜로 채우고 있다. 그겁니다. 이게 실라 서신의 핵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영어 영상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국어 자막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듣기 불편하셔도, 어차피 제 영어 액센트가 세기 때문에 불편하실 텐데 자막 다 있으니까 내용 파악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저 번역사인 거 아시죠? 제가 손으로 다 번역했습니다. 그거. 실라는 공식적으로 4가지를 요구를 했어요. IRCC에다가. 첫 번째는 TR2PR 프로그램이 공식적으로 게시된 게 맞는지 확인해라. 3월 6일 날 토론토 스타한테 이미 이거 소프트 런칭했다고 말은 했는데 그런 정황이 전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진짜 그거 맞는지 얘기해라. 그리고 두 번째, 공식 게시되지 않았다면 정확한 공식 게시 일자를 공지를 해라. 세 번째, 자격 기준 전체 내용을 IRCC 공식 웹사이트에 캐나다.ca에 게시할 날짜를 공지를 해라. 재밌는 게 게시해라가 아니라 게시할 날짜를 공지를 하라고 합니다. 기대도 안 한다는 뜻이에요. 이미 준비됐을 거란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이 시일라에서는. 마지막으로 이 IM 캐나다 사자 채널, 이 맥스 메딕이라는 사람, 이 운영하는 이 채널과 이 채널에서 엄연히 제공하고 있는 이민 관련 리걸 서비스가 IRCC랑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공지를 해라. 이 채널에 개인적으로 무려 연방이민부 장관이 출연을 해서 40분 동안 인터뷰를 하고요. 이 맥스 메딕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홍보해주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 사람은 전체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 사자인 게 거의 확실하고요. 이 사람의 IM 캐나다 이미그레이트라는 이민 관련 웹사이트는 이 맥스 메딕이라는 사람은 이민 컨설턴트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닌 무자격자인데 이미 이쪽에서 리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변호사협회에서 이거를 알고 지금 이렇게 공식적으로 채널 이름까지 거론을 해가면서 너희 정부 이건 전혀 상관없는 거 맞지? 확인해라 하고 공식적으로 서신을 보낸 건데 이게 리나디아 부장관만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유력 인사들이 이 맥스 메딕이라는 사람이랑 만나가지고 인사도 하고 이 사람의 유튜브 채널에도 나오고 인터뷰도 하고 그랬던 게 되게 많아요. 이 맥스 메딕의 웹사이트에 다 전시가 돼 있습니다. 리버럴당 션 프레이저 장관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은 이제 전 의원이긴 하지만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전 부총리죠. 프리도 시절에. 그리고 심지어는 BC주의 데이빗 이비 주총리와 노바스코샤주의 팀 휴스턴 주총리까지 이 사람이랑 같이 사진 찍고 포즈 잡고 인터뷰한 게 다 전시가 됐습니다. 정말 정말 수상하죠. 사실상 고스트 컨설턴트나 다름없는 사람의 뒷배가 설마 IRCC겠냐, 설마 정부겠냐, 아니지 확인해줘라고 서신을 보낸 건데요. IRCC에서는 그냥 공식 채널로 소통을 하겠다라고 이에 관해서 물어본 토론토 스타지에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끝냈습니다. 아직은 공식적으로 이것에 대한 대응을 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따끈따끈한 서신인 이주민 권익 네트워크의 서신으로 돌아와서 얘기를 하면은 임시거주 외국인이 지금 230만 명 이상이 2025년 26년에 체류 자격이 만료될 예정이다. 그리고 농업 분야 노동자를 위한 유일한 이민 경로도 끝났다. 그리고 지금 TR2PR 2026처럼 복잡하고 뽑는 사람들의 범위가 좁은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시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예로 든 게 작년에 진행을 했던 5,500명 선착순으로 접수받았던 홈케어 워커, 케어기버 파일럿 프로그램이죠. 이거를 예로 들었는데 그 당시 5,500명 선착순 뽑는데 4만 명 이상 접수자가 몰려가지고 서버가 거의 2시간 다운이 됐었습니다. 그러고도 열고 4시간 정도 만에 접수 다 돼서 끝났고요. 그래서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정작 그리고 이날 간병을 해야 하는 정말로 그 자기 클라이언트들을 도와야 하는 사람들은 선착순 접수도 시도조차도 못하고 끝났죠. 그 와중에 일부 한인 RCRC들은 자기들이 이거 접수 여러 명 해줬다고 아주 그냥 자랑을 하고 자기 업체 홍보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윤리 따위는 개나 져버렸으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건데요. 이런 것 때문에 혼란, 패닉, 착취가 일어나게 되고 이주민들은 컨설턴트한테 돈을 지불을 해야지 이거를 뚫을 가능성이 그나마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서류에 목을 매달아야 하는 상황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용주한테 받아야 되는 서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주한테 껍벅 죽어야죠. 국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리고 명확한 그 공지가 없기 때문에 계속 소문에 의존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TR2PR도 만약에 이렇게 진행을 할 시 이런 부작용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구사항을 10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기니까 하나하나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냥 딱 보면 인권단체의 한계가 여기에서 보이는 겁니다. 굉장히 무리한 요구들이 좀 보입니다. 예를 들면 언어, 학력 이런 조건 다 없애라. 그리고 해외에 있는 가족들까지 전부 다 수용하는 식으로 포함을 해라. 뭐 이런 것들 있죠. 지역차별도 금지해라. 전국에서 다 받아라. 저숙련 노동자 다 받아라. 다 받아라, 다 받아라, 다 받아라입니다. 이게 통하지 않을 거란 건 본인들도 아는데 이런 식으로 과격하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래야지 관심을 끌기 때문입니다. 시일라 같은 변호사협회보다 아무래도 파워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약간 황당무계한 소리를 해서라도 사람들이 귀 기울이게 해야 하는 거죠. 요 밑에 요 스크린샷은 진정한 해결책은 모든 이주민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거고 미래에는 나중에는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영주권을 부여하는 게 진정한 솔루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찬성하십니까? 넘어갈게요. 이 시일라와 MRN의 서신이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일단 공통점은 IRCC는 지금 당장 TR2PR 2026에 대해서
공식 창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명확하게 밝히라고 촉구를 했고 이거는 굉장히 맞는 말이죠. 차이점이 있는데 이 두 단체가 약간 추구하는 바가 달라서 특성이 달라서 그런 게 있습니다. 일단 실라는 소통 방식을 중점적으로 문제 삼았고요. 공식 창구가 아닌 사실상 사자나 다름없는 유튜버 채널에 출연을 해서 장관이라는 사람이 정보를 전부 다 알려준 것도 아니고 한두 개 흘리기만 시전을 했고요. 출연을 함으로써 사실상 무자격자의 법률 서비스, 그러니까 고스트 컨설팅이나 다름없는 행동,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따로 마케팅 서비스랍시고 하고 있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사람의 클라이언트를 홍보를 해주는 일까지 일어났고요. 이런 행태로 인해서 악덕 컨설턴트와 무자격자들이 이 정보의 조각들에다가 자기네들 뇌피셜을 입혀가지고 허위 오도성 정보를 전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를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한인 컨설턴트들도 똑같은 짓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MRN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내용 자체가 문제다. 대안적으로 사람들 뽑는 것 자체가 문제니까 배제 기준 적용하지 말고 전부 다 수용하는 방식으로 가라. 전부 다 굉장히 힘들게 지금 캐나다에서 버티고 있는 사람들인데 좀 무리수가 있죠. 결론적으로 PR2PR 2026에는 저는 여러분께서는 희망을 걸지 않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거 포기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요.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뽑기 시작하면 그냥 지금 내 상황에 운 좋게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지지 마시라는 의미고요. 이게 그냥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평소에 그냥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으로 영주권을 뚫을 생각을 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노력을 하시라는 뜻입니다. 이게 운 좋게 본인에게 맞게 나오면은 그거는 정말 영주권을 받으실 팔자가 되는 거고요. 연방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전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표만 해놨고 지금 6개월이 지나도록 별 얘기가 없고요. 계속 찔끔찔끔 사람들 놀리듯이 정보의 조각들만 던지면서 사람들 갖고 놀고 있어요. 사실상. 의도적인 건지 아니면 리나디아 부장관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멍청해서 그런 건지 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골 지역이랑 2년 경력을 깔고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적용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인구 10만 명 미만의 지역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쪽으로 간다 그래서 이거 요건 절대로 채울 수 없습니다. 프로그램이 마감되는 시기가 2027년 말인데 1년 반 후예요. 근데 경력을 2년을 요구합니다. 정확한 선발 일정도 없어요. 이거 내일부터 시작할지 아니면은 2027년 12월까지 기다렸다 그때 33,000명 한 번에 뽑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이민 일정을 여기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운빨 존만 게임입니다. 정확한 기준, 필요한 서류 등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컨설턴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뭐가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되니까 미리 준비하시고 저희랑 계약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저희가 다 접수할 준비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티나니까 교묘하게 긍정적으로 객관적인 척하면서 긍정적인 그 밑밥을 까는 그런 컨설턴트들 굉장히 많은데요. 다 거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들을 가치가 없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전부 다 뇌피셜이고 믿을 게 못 된다는 뜻입니다. 시골이니까 티어 4, 5도 뽑지 않을까. 저숙련, 비숙련도 뽑지 않을까. 뽑을 수도 있고 뽑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예상이에요. 근데 이거 로우웨이즈 LMI에 열심히 팔아먹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업률 툭하면 올리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데 설령 티어 4랑 5를 뽑는다고 해도 뭐를 뽑을지는 전혀 알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너무 기대를 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너무 목매달지 마시고 지금 그냥 기존에 원래 노리셨던 프로그램 그거를 뚫거나 아니면 지금 기존에 있는 다른 프로그램 중에 도전할 만한 게 있는지 계속 보시고 언어 시험 등등 어느 프로그램에서나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더 준비를 하시면서 내실을 다지시는 거를 강력하게 권장을 드리고요. 어차피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거 제대로 된 정보 나오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공지를 해서 조회수 뽑아먹고 상담기에 받으려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리고 리나디아 부장관이 더 이상 멍청한 집중 그만하고 장관답게 행동을 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맥스메딕 IM 캐나다 CEO 지금 사이트 삭취한 그분께서는 어떤 사람인지 정체가 뭔지 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은 응당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를 굉장히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라고 있을 뿐이고 크게 기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번 영상 제가 굉장히 좀 세게 말해서 불편하셨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많이 화가 난 상태예요. 그 리나디아 부장관의 행보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래서 나름대로 그래도 참으면서 얘기를 한 게 이 정도입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